본인의 고집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던 적도 있고. 지금은 안 그러신가 보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나 영상 같은 것도 의뢰 받았을 때 누구는 이거를 뭐 5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뭐 1억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숫자다.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만 하고 있는 두 두 번째 하려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네요. 이거. 아까 뭐 피크 떴다고. 나 피크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뜻입니까? 피크가 떴다는 게. 볼륨이 뭐 레드바를 쳤다는 뜻 아닐까요? 네. 아 역시 씹혔다. 역시 전문가들은 또 조금만 이렇게 또 해주셔도 이렇게 자리만 깔아드려도 이렇게 또 전문 용어들이 쑥쑥 나옵니다. 뉴쇼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여기서 맨날 머저리들하고만 촬영하다가 머저리 같은 얘기만 하다가 오늘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그래픽 전문가들 그리고 그래픽 컨텐츠 전문가들 두 분 모셔놓고 하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요. 제가 과연 두 분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옆에서 많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류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류. 두 분 저희 디자이너들 그리고 저희 영상 PD들 두 분을 가장 추천해 주셔가지고 현존하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또 그냥 디자이너들을 섭외하기가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 섭외하기가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두 분은 또 컨텐츠에도 디자인 컨텐츠에도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종코바님 그리고 원찬님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코바 디자인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종코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디고이 원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모신다 그래서 특별히 안고 계신 의자도 그 미국의 모더니카라는 브랜드의 케니 샤프라는 아티스트랑 콜라보한 거고 이건 조이 디비전 전설의 조이 디비전 해서 두 분 또 품격에 맞게끔 의자도 준비했습니다. 어쩐지 어쩐지 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하고 그런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래픽 류 쇼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현실적인 삶 그리고 현 시대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이너의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AI가 과연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크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 업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정말 디자인 크리에이터 중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들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래. 근데 좀 뭐가 좀 그러냐면요. 두 분은 디자인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전국의 수많은 디자인 신입들 그리고 경력자들은 크리에이터로는 활동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 PR을 못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자기 PR의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갭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배로서. 네. 아까 이거 마이크 켜주기 전에 그 디자인 크리에이터 1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이 디자인 카테고리로 유튜브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한 명인가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정말? 예, 거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거의 종코바님이 거의 그러면 1세대 중에서도 시조새 같은 사람이다. 고인물.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원찬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더니 점점 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급이 운가요? 당연히 존코바님이 기업자의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새싹입니다. 저는 아직 카테고리가 달라서 둘 다 비슷한 걸로 서로 영감도 많이 주고 받으세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분 디자이너로서의 삶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쪽 디자이너 그리고 또 아트, 미술, 예술 쪽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판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일이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제 경험을 근거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러니까 디자인 하면은 되게 예쁜 거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보기 좋고 귀엽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쯤 와서 느낀 게 디자이너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 약간 서비스직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 서비스지. 예, 사실 예쁜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정말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저 또한 뭐 클라이언트나 어떤 위에 있는 팀장에 계신 분들한테 서비스 네. 그 상대방에 맞게 콘텐츠나 네, 이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는 게 좀 제가 느꼈던 최근에 가장 큰 네, 오. 실제 디자이너의 느낌이 아닐까. 디자이너들은 오히려 서비스직에 가깝다라고 네. 존코바님 말씀해 주셨어요. 원차님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디자인의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네. 업태와 업종이 나뉘잖아요. 어우 전문적이야. 근데 업태가 디자인이 예술 이런 게 창작업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 업태 밑에 디자인 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 많은 분들이 나 뭐 이쁜 거 만들고 싶어 막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저처럼 약간 좀 뭐랄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 서비스업이라고 함은 고객들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되게 높여서 얘기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정도로 판단이 드는데 맞아요. 디자인업계에서 서비스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 그 네. 비용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거기에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뭐 욕심도 많이 부리고 네. 본인의 고집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던 적도 있고 지금은 안 그러신가 보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원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것이 네. 비용에 맞게 그런 걸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확실히 비용을 많이 주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뭐랄까 제공하는 그런 뭐랄까 풀 자체도 다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로고나 영상 같은 것도 의뢰 받았을 때 누구는 이거를 뭐 5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뭐 1억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숫자다. 네. 실제로 그 이제 억대 프로젝트 존재하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결과물은 똑같은데 네. 그 규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기간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리소스를 투입할 때도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느냐 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물도 당연히 예산이나 네.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천차별 다르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제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네. 한 달짜리 프로젝트와 1년짜리 프로젝트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네. 만약에 큰 규모의 프로젝트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단위를 받으면은 네. 저는 그걸 제가 다 독식하게 될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프로젝트, 큰 비용의 프로젝트일수록 많은 인력들과 많은 네. 시간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또 정확히는 모든 걸 제가 다 독식할 수 없고 네. 내 많은 분들과 디자이너분들과 네. 또 나눠야 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렇게 어. 네, 진행되는 게 비용을 많이 주는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진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과거에 알았던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을 다 투입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해서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짜리 프로젝트 하면 와 나 10억이면 돈방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9억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문가들 네. 다 모여서.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만 하고 있는 두 염세적이다. 염세적이다. 두 분이 생각하는 그래 디자인을 잘한다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정답이긴 한데 저는 면접 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면접 때 이거 저는- 중요하다. 면접 때 이런 거 중요한 얘기야. 면접 때 저는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긴 아, 합니다. 네. 소통. 왜냐하면은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양방향 소통보다는 일방향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소통 같은 것들을 잘 해야 이제 어떤 일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요. 또 양쪽이 원하는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네. 일단 그게 가장 네. 필요하지 않을까. 원차님은 디자인을 잘한다.
저는 일단 디자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항상 디자인을 문제 해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점이 똑같이 티셔츠를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 수 있지만 예술가는 내가 내면에서 우러나온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네. 예술인데 디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기의 버튼이 여기 위치한 이유가 이뻐서 하거나 디자이너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밑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지에서 누르게 되면 편하게 이 청소기를 작동시킬 수 네.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을 잘하는 것은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을 잘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두 분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디자인 요소 중에서.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물론 신미성도 되게 중요하. 신미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 문제 해결을 다 하고 하는데 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뭐 예쁘지가 디자인이면 결국 뭐 구린 디자인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디자인 이뻐야 되는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네. 네. 신미성도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저 또한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심미적인 수준을 통과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내면 뭐 네. 문제 해결이나 네.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예쁨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의 신미성이나 혹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말 좀 많이 합시다 우리. 말이 없어진 세상에서 말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이 두 분이 디자인을 잘할 수 있겠어요? 말 좀 하고 삽시다 진짜. 제발 좀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디자인과 브랜딩 자체를 분리해서 했었잖아요. 불과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브랜딩 전문가 따로 있고 디자인 전문가 따로 있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다 합쳐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브랜딩과 디자인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저는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브랜드를 디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라고 설명을 하면 네. 저는 상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디자이너들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브랜딩은 가치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브랜딩은 해요. 가치를 만드는 거다. 네. 들었지? 그래서 똑같은 커피지만 여기는 1,000원이고 여기는 10,000원인데 사람들이 나 1,000원짜리 10개 안 먹고 10,000원짜리를 마실 수 있는 게 이 브랜드가 뭐 맛있어서 그런 것이 또 있겠지만 네. 이 브랜드에 내가 기꺼이 10,000원을 투자할 가치를 느끼는 순간에 네.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 가치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의 개념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고 네. 디자이너로서. 네. 근데 되게 정론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시죠. 네. 그러면은 모션과 영상을 주로 하시는 존코바님은 약간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원찬님만큼의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영상을 제작할 때는 사실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뭐 사실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항상 제가 뭐 막 연애를 잘한 건 아니지만 연애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말투는 너무 잘하신 것 때 같은데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뭐 인연들도 맞춰 만나고 연애를 하다 보면은 꼭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영화 멋있다. 대사 같기도 하고. 멋있다. 멋있게 말하네. 방송인인데 아 진짜 나 너무 FM을 하네. 나를 기억하게 하고 정말로 딱 기억에 남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 와. 오, 하나 배웠습니다. 서정적인 표현도 잘하시고. 써먹어야지. 역시 영상 전문가. 그러면은 시대마다 유행하는 브랜딩 기법이나 혹은 디자인 기법이 좀 있죠. 디자인. 있죠. 요즘에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고 한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요즘에 봤었을 때 트렌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브랜드라 하면 시각적인 것에 많이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그래서 거. 네. 뭐 로고가 이뻐야 되고 막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신경을 썼는데 네. 요즘은 저는 이제 브랜드를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는데 네. 예를 들자면 향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촉각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네.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는 네. 로고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기억하는 것이
물론 패턴으로 짜여진 게 시각적일 수 있지만 눈 감고 맞힐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예, 만지면 예. 고데가 베네타다. 그래서 예, 예.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그리고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 브랜딩의 방식과 조금 차이를 가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존코바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감 중에서도 시각이 제일 중요한 영역인 거잖아요. 영상이랑 그렇죠. 그 모션 그래픽이라는 게 네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각이라기보다는 저는 영상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걸 청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라디오를 흔히 비교를 하면은 네. 라디오는 영상이 없어도 소리만으로도 우리가 교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몇백 년을 살았고요. 맞죠. 그렇지만 사실 영상을 볼 때 뭐 축구라거나 뭐 올림픽 경기라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이야 자막이 너무 많지만 예전에는 소리가 없으면 환장하거든요. 아, 너무 답답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션이나 영상 쪽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네. 하지 않나. 두 분도 계속 공부하시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공부하세요? 각자 공부하시는 영역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 디자인 트렌드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또 달라질 거고 또 현재는 또 AI 되게 중요하고 그렇듯이 두 분은 어떤 방향으로 되게 공부를 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원찬님과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원찬님은 스튜디오를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고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회사원이었단 말이죠. 아, 예, 네, 예, 예. 저는 회사 생활을 거의 12, 3년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어떤 홀로 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디자이너로서의 네. 틀 밖을 벗어나서 네.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네. 더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AI까지도 네.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말 나온 김에 존코바님 회사 생활 12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디자인 전문가로서 시각 전문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까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내 역할이 아닌데 뭐. 난 말하고 보는 거지. 아 사실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뭐 방송에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도 했지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서비스라거나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소통 같은 것들도 그렇고 아, 네. 회사에서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뭐 직원 간 네. 맞죠? 타 직종 간에 네, 네. 맞죠? 마케터라거나 기획자들과의 소통 같은 것들도 네. 중요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회사 생활을 12년, 13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찬님처럼 이렇게 거의 스튜디오 생활을 엄청 오래 하지 않으셨나요? 10년 넘게 넘었죠. 맞죠? 넘게 어.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힘드신 적도 많았겠다 진짜. 맞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회사 다닐 때 진짜 직장인이 짱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밖에서 왜 괜히 센 고생을 하냐? 네, 회사 네, 개꿀 다 보호해줘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는 네. 회사 생활을 벗어나서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네. 정말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소화해내야 되고 네.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들었지. 헛생각하지 말고. 그 이렇게 본인을 알리면 알릴수록 사람들 기대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두 분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알려진 분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어려울 것 같아. 나락 감지 센서를 항상 키고 다닙니다. 나락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네. 뭐 하지 마 호신술 맞아요. 많이 봤어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 댓글이 뭐냐면 네. 와가 아니라 진짜 디자이너 컷 높다.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매기는 건지 제가 막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혼동했었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기에는 저도 어쨌든 미디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디자인과 마케팅과 PR과 뭐 이런 것들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저도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PR이나 어떤 홍보가 너무 과하면은 그 본질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맞아요. 쉽게 말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낮아 보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니가 방금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로서 카리스마는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에 약간 그런 특유의 전유물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에이터로 산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진다라거나 네. 뭐 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대답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나 그런다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다른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나 뭐 아까 말했던 약간 미디어 디자인 이런 것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여기 종코바님보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찬님은. 저는 스튜디오를 14년 했고 교육을 거의 1년 뒤에 해서 교육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조회수나 컨텐츠를 위해서는 망가지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나 뭘 어떻게 생각할까? 직원들이 보면은 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않을까 고민이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면 네. 제가 이제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페르소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깬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결국 내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신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한 번만 하고서 끝나면 이 사람이 그냥 뭐 흔히 우리 얘기하는 조회수 빨라고 했네 네. 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거 말고 다른 도움되는 컨텐츠들을 훨씬 더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쟤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다 저게. 예.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사람들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7년을 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신뢰가 어, 쌓여서 오히려 네. 제가 망가지면 재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와 저 사람 저 업계에서 16년 저렇게 한 사람도 저렇게 망가져서 하는데 네. 뭔가 나도 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진짜 사람들한테 진정성과 진심이 정해지네요, 진짜. 네, 네. 그럼 요즘 시대 가장 화두 AI 얘기로 좀 살짝 가볼까요? 왜 갑자기 눈 까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AI한테 많아서. 진 거야 벌써? 아니 저는 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진짜로 너무 급격하게 이 물살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약간 디자인 업계 계신 입장에서 AI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침투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제 교육 실무 컨텐츠를 다 만드는 입장에서 AI를 절대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실무하면서 AI를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컨텐츠를 만들고 광고도 엄청 찍고 있거든요. 요즘에 AI 광고를. 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주니어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AI가 완벽하게 더 잘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요즘 주니어 안 뽑고요. 뽑아도 내가 나 뭐 오픽도 있어야 되고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고 뭐 대외 활동도 해도 인턴도 해야 되고 여기다 AI까지 다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가장 모든 직종 다 통틀어서 가장 AI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군이 아닐까 싶어요. AI를 잘 쓰고 본인의 생각을 뚜렷하게 AI에 전달을 하면은 그렇죠. 더 잘 되는 거죠 이제. 영상 쪽은 어떤가요? 영상 쪽은 사실 제가 정확히 따지면은 아직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AI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네.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제작하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업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전 회사를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너무 궁금하죠. 저도 이제 또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AI가 쓰이느냐라고 했는데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래픽 앱을 안 켜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웬만한 것들을 다 제작을 하고 그걸 바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안 켰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직격으로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많이 일반 사람들 많이 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어도비 CEO가 18년 만에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겠어요? 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AI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뭐 주가도 54% 떨어지고 뭐 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엄청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대단했던 사람들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교육 시스템상 디자이너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디자이너들은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될까요? 저도 이제 1년 후 몇 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체 못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교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얘가 아직. 교감.
그리고 물성이 있는 디자인을 AI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걸 만들고 생산해내는 것들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문학적인 소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디지털 세계가 아니라 밖에서 만져지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 이런 재질이나 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패키지 디자인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해도 네. 심지어 물 하나도 네.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막 받게 되거든요. 구입을 네. 하고 가방 내가 500만 원짜리 가방 샀는데 야 가방 던져주지 않거든요. 네. 결국 그것들을 보호하는 게 필요한 네. 거고 그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디자이너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 그렇군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과 모션 쪽에서는 네. 앞으로 공부하는 친구 저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미디어 쪽에서 보면은 2D보다는 영상이 더 중요하고 3D가 훨씬 중요하고 4D가 훨씬 중요해지고 점점 그러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네. 특히나 미디어 쪽은. 그랬을 때 미디어 쪽을 공부하고 또 영상 그래픽을 공부하고 모션 그래픽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소양을 좀 갖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앞으로. 아,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원찬님과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AI가 하지 못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에서 뭐가 대체 불가능인데라고 하면은 그 본인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작업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표현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냄새, 본인의 냄새가 묻어 있는 결과물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네. 많은 결과물을 제작을 해야지 그래도 AI로서의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대체 불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아요. 그냥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기획 이런 것들. 맞아요. 사실 AI는 기술적인 것이고 진짜 계속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확고해집니다. 진짜 생각이 오히려 그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완전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좋은 게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쫄아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고 네. 야 개꿀 이것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네. 완전 그 관점 하나로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군의 길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러면은 두 분도 그러니까 강의도 하시고 수강생도 많으시고 하잖아요. 특강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 신입 어떤 디자이너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신입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왜냐면은 이쪽 디자인업계도 그렇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신입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쪽 패션, 문화, 예술, 디자인 계열 오면 사람들이 다 너무 화려하게 다 성공할 줄 알아. 다 돈 많이 벌고. 그런 신입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일단 틀리 잠깐 끼겠습니다, 여러분. 자, 틀리 탁탁 꼰대. 하면 이제 꼰대 모드 들어가서 우리 다 꼰대야 어쩔 수 없어. 잖아요 다 어. 연꽃인데 뭐.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진짜 욕 먹더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AI든 뭐든 일은 일이 하지 않고 일은 사람이 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소리 뭐냐면 내가 디자이너이고 뭐이고 막 나 잘났고 뭐 이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정말 이 업계를 쫓거든요. 정말 맞아.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 그 인성이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성이냐면 사람을 보면 인사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네. 출근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있으면 인사할 수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최근에 누가 안 했어? 그러면 디자인 아무리 잘해도 같이 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업계 쫓고 하니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니네가 욕하는 그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고 봐라 진짜로. 정코님 보세요. 제가 진짜 오래 보고 그러니까 완전 동년배이고 네. 이제 경력도 비슷하고 한데 진짜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네. 크리에이터 상 대단하신 오래 거예요 하고 계신데 진짜로. 처음이랑 똑같고 겸손하고 그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 정코님이 나 구독자 40만이고 디자이너 중 유튜버 제일 막 이렇게 했으면 네. 그리고 이렇게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0만 구독자? 42만 만 되죠. 네. 개부러운데?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는 게 최고의 자랑이야. 그렇죠. 잡을 맞추고 온 건 아닌데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저도 이따 하나 풀어주세요. 미담 차임 이런 거.
원찬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이라면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는 한데 저도 최근에 많이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 인성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부탁을 했을 때 음.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음. 없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받는 만큼 한다? 그래도 돼요. 받는 만큼 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만 네. 사실 책임감이 없는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게 됐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지금 만약에 디자인 업계를 들어오고자 하는 신입이라면은 책임감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것들은 다 뚫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 나 어차피 꼰대니까. 그러니까 나 때의 책임감은 진짜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뭔가 했을 때 그 결과까지 약속한 결과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저는 책임감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의 정의를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거 정도가 책임감인가 결과가 안 나와도. 근데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맨날 세대 간의 갈등이 맨날 있는 것 같아. 이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맞아요.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스튜디오 대표로서는 직원들이나 혹은 뭐 사람들한테 업계 사람들한테 어떤 대화를 위주로 하며 강의하실 때는 어떤 식의 약간 그런 대화의 흐름을 주로 가져가시며 이런 얘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이제 교육자로서를 할 때는 결국 저는 이 사람들이 현실이 어떻든 이 업계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똑같이 현실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 마지막은 항상 종결은 그래도 할만하니 여러분 계속 하시고 열심히 네.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스튜디오로 얘기할 때는 그렇죠. 하지 마라. 내 영역이니까 오지 마라. 아니 회사 따뜻한 맘 먹어라. 박차가 나오지 마라. 멋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현실적이야. 크리에이터로서는 저는 이제 존코안이라고 비슷한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었는데 네.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하다못해 내가 디자인을 잘 알면 옷 잘 입을 수 있고 쉽게. 뭐 인테리어 잘 꾸밀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언어 같은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네. 요즘 시대는 진짜로. 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 분야 할 때마다. 종코바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원찬님이랑 좀 비슷한 것 네. 같긴 합니다. 저도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네.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에 따라 많이 바뀌기는 해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강연을 초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크리에이터의 장점보다는 제가 회사에 이제 12, 3년 정도 있었으니까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터 좋은 얘기만 했다가 이 친구들 다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당연히 또 제가 무슨 디자이너가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는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벽입니다라고 또 상황에 맞게 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상황에 맞게 학생 앞에서는 학생이 특히 좋은 얘기를 해주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네.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좀 그렇게 했던 아니 것 회사는 회사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걸 좀 더 줘야 될 텐데. 그 두 분이 유독 그 디자인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컨텐츠에서도 정말로 오늘 혹시 말 못하신 현재의 현실적인 얘기라던가 앞으로의 약간 다가올 현실적인 얘기들 있으실까요? 같아요. 제가 그냥 요즘 느꼈을 때 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좀 결론적으로는 좀 그 메타인지를 잘했으면 좋겠는 게 메타인지를. 네 사실 지금 제가 느낀 경험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끼리는 서로 너무 약간 좀 우쭈쭈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작업물을 나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다. 서로의 작업물을 그냥 이게 좋건 나쁘건 영향이 어떻게 되건 간에 늘 그냥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해주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네. 원차님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죠. 정확하게 말해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아까 종코바님이 말씀하신 그냥 이 업계 사람들이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우쭈쭈 해주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빨아주고 있나 아까 말했던.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꼴불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 막 어떤 그래 디자인하고 혹은 뭐 요식업 오픈하고 막 생각보다 별론데 맛도 별로고 뭐 생각보다 뭐 브랜딩도 잘 물론 다 맛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다 주관적이니까 그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하는데 과할 정도로 이렇게 빨아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우쭈쭈하고 맞아요. 있고. 저 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요쪽 전문가라면은 저는 수준을 좀 높아졌으면 좋겠거든. 점점. 어쨌든 저도 욕 먹을까봐 이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좀 더 전문적으로 두 분의 하신 디자인이나 어떤 두 분의 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히스토리도 들어보고 해보고 싶은데 여기 아무래도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또 저희 두 분 오늘 보니까 약간 머저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또 따로 머저리쇼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류쇼에서는 두 분하고의 이 그래픽류에 관한 그래픽 디자인과 그리고 모션 그래픽과 그리고 전반적인 이 업계 디자인 업계 현실 그리고 AI 이런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오늘 두 분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칠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디자이너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다른 직업과 디자이너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이너를 돈 벌라고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의사가 돈 잘 버는데 뭐 하이닉스야 개꿀 이러면서 가는 분들 계시지만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고 정말 좋아서 시작한 거거든요. 누가 미쳤다고 야 디자이너 해라 이렇게 등 떠미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한 이 분야면 저는 이거 자체가 다른 직업과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 쓰면 정말 좋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디자인 절대 죽지 않고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제가 제일 먼저 업계에서 그걸 접했으면 저부터 튀었겠죠. 근데 아직 너무 재미있고 이 분야 앞으로도 저는 너무 가장 재밌을 분야인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 존버하다 보면 16년, 20년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고 이런 순간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디자인의 목적,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다 기본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기 위한 네, 노력. 저 또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원차님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여기에 오지도 못했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TV를 볼 때 삼성 광고를 보면서 아니 삼성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렇게 광고를 하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나도 이 생각한 적 있어. 네. 아니 근데 하물며 대기업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고. 그러니까 너도 제발 작업만 그냥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진짜 똥꼬쇼. 왜 원차님이 호신수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거 진짜 되게 저는 진짜 그 존경의 표정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나를 많이 대중들한테 드러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정상에서 우리 같이 함께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칼날을 드러내시네. 진짜 마지막 질문, 진짜 두 분. 우리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은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첫 대답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묻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두 분이 오늘 딱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두 단어 딱 기억나네요. 진짜 서비스와 문제 해결, 디자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오늘 류쇼 여기서 그럼 두 분의 디자인 전문가와 존코바님과 그리고 원차님과 오늘 류쇼 너무 즐거웠고요. 서비스와 문제 해결 정말 저도 꼭 기억하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류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you so